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2022년 3월 인천공항 버스 정류장. 28살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이 남성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2년 전 그녀는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16살 동생을 살리기 위해 2천만 원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50살 남자에게 시집왔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만난 동생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언니, 형부가 나한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발견한 매달 빠져나가는 120만 원. 과연 이 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천만 원에 팔려 한국에 오게 된 여성이 오열한 이유. 가슴 찡한 그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2022년 3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수영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손에 든 박수진 이름이 적힌 종이가 땀에 젖어 흐물거렸다. 2년. 정확히 2년 만이었다. 전광판에 도착 표시가 떴다. 베이징발 KE852편. 수영의 숨이 멎었다. 여보, 긴장하지 마요. 옆에서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오빠, 수진이가 정말 올까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걱정 마요. 아까 통일부에서 연락 왔어요. 비행기 탔대요. 시어머니 김순자가 뒤에서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16살짜리가. 자동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젊은 커플, 출장 온 직장인, 캐리어를 끄는 가족들. 수영은 목을 빼고 동생을 찾았다. 1명, 2명, 10명, 20명. 그리고 언니. 목소리가 들렸다. 수영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쏟아지며 앞이 보이지 않았다. 수진아. 16살. 아니, 이제 18살이 된 여동생이 달려왔다. 수진은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언니. 수진이 수영의 품에 안겼다. 수영은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2년 전 북한에서 헤어질 때 수진은 창백하고 수척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서 주저앉았고 밤마다 가슴 통증으로 신음했다. 하지만 지금 수영의 품에 안긴 수진은 달랐다. 체중도 늘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숨소리도 안정적이었다. 수진아, 너 건강해진 거 맞지?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 나 이제 괜찮아. 심장 수술 잘 됐어. 수영의 몸이 굳었다. 뭐라고? 심장 수술. 중국에서 받았어. 2020년 7월에. 인공 심장 판막 넣는 수술. 수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심장 수술? 중국에서? 2020년? 무슨 소리야? 너 브로커 아저씨가 북한에서 데려간 거 아니었어? 중국까지만 데려가는 거 아니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 중국 도착하자마자 병원 갔어. 브로커 아저씨가 데려갔어. 거기서 바로 응급수술 받았어. 응급수술? 응. 그때 내 상태가 진짜 안 좋았대.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 안 하면 2주 안에 죽는다고 했대. 수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호가 황급히 수영을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요? 수영은 민호를 쳐다봤다. 오빠. 그럼 수술비는? 민호는 미안한 듯 웃었다. 제가 보냈어요. 중국 병원에. 얼마를?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집에 가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언니랑 같이 살 거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할머님, 감사합니다. 할머님? 아이고, 나는 내 할머니야. 이제 가족이니까.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타자 수진이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언니, 한국 진짜 깨끗하다. 그치? 나도 처음 왔을 때 놀랐어. 중국이랑도 달라. 중국은 되게 복잡했는데. 수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아, 너 중국에서 얼마나 있었어? 18개월. 18개월? 응. 2020년 6월에 도착해서 7월에 수술받고 그 다음에 계속 회복하면서 살았어. 수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8개월, 1년 반. 그 긴 시간 동안 동생이 중국에서 살았다는 거야? 그럼 생활비는? 형부가 보내줬어. 매달. 수영은 민호를 받습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다. 수진이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집도 얻어줘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오빠, 괜찮아요. 수진이가 건강해진 게 중요하죠.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2년 동안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수진이 수술받았다는 것도, 중국에서 회복하고 있다는 것도,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는 것도. 왜 말하지 않았어? 차가 김포 집 앞에 도착했다. 수진은 빌라를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이제 너도 여기서 살 거야.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갔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다. 미역국이요? 응. 한국에서는 귀한 사람 오면 미역국 끓여주는 거야. 너 귀한 사람이니까.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은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 언니, 이거 북한에서 먹던 거랑 비슷해. 그치? 나도 처음엔 적응 안 됐는데 지금은 괜찮아. 식사 후 수영은 민호를 방으로 불렀다. 오빠, 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말해요. 오빠가 수진이한테 얼마를 쓴 거예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브로커 비용 2천만 원, 중국 수술비 1,800만 원, 입원비 600만 원, 그리고 18개월 생활비가. 18개월이면 매달 120만 원씩 보냈어요. 집세, 생활비, 약가. 수영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2천만 원, 1,800만 원, 600만 원, 120만 원 곱하기 18개월. 6,560만 원? 거기다 한국 입국 비용이랑 정착금까지 합하면 8천만 원 좀 넘어요. 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8천만 원. 브로커랑 계약한 건 2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민호는 4배를 더 썼다. 왜 말 안 했어요? 민호가 수영 옆에 앉았다.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부담스러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8천만 원이에요. 괜찮아요. 나한테는 그 정도 돈이. 아니에요. 수영이 소리쳤다. 8천만 원이면 보통 사람이 10년 모아도 어려운 돈이에요. 오빠가 아무리 돈 많아도 이건. 수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민호는 수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여보, 울지 마요. 수진이가 살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수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돈 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수영은 민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2년 동안 자신이 민호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다. 오해하고 의심하고 차갑게 대했던 그 시간들. 민호는 그 시간 동안 묵묵히 동생을 살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과거로 다시 올라갑니다. 2019년 6월, 북한 평양. 언니, 아파. 수진이 침대에 누워
가슴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 내가 지금 병원 예약했어. 수영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수진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일주일 전부터였다. 수진이 학교 체육 시간에 쓰러졌다. 선생님이 급히 보건실로 데려갔고 보건 선생님은 바로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평양인민병원. 의사는 청진기로 수진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이상하네요.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선천적인 기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악화된 겁니다. 그럼 치료는? 수술해야 합니다. 인공 심장 판막을 넣는 개심술이 필요합니다. 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수술 평양에서 할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병원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평양 적십 자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중국이나 한국 가야 합니다. 의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상태로는 1년 버티기 어렵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병원을 나온 수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중국? 한국? 탈북을 하라는 소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물었다. 언니, 나 죽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수영은 동생을 꽉 껴안았다. 언니가 널 꼭 살릴 거야. 하지만 어떻게? 수영은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였다. 월급은 한 달에 북한 돈으로 3,000원. 환율로 따지면 남한 돈 3만 원도 안 됐다.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친척도 없었다. 평양에서 둘이 근근히 살아왔다. 밤에 수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탈북? 들어본 적은 있었다. 예술단 동료 중 한 명이 3년 전에 탈북했다가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문. 하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었다. 공연으로 중국 갔다가 그대로 도망친 가수. 브로커를 통해 한국까지 간 배우.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수영은 예술단 선배를 조심스럽게 찾아갔다. 리설아. 40대 중반 무용수. 중국 공연을 10번 넘게 다녀온 베테랑. 선배님, 조용히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중국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리설아의 표정이 굳었다. 왜? 동생이 아파서요. 심장 수술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못한대요. 리설아는 한참을 수영을 바라보다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여기 중국 단둥에 있는 조선족 식당 번호야. 거기 사장이. 그쪽이래. 감사합니다. 근데 돈 많이 들어. 한 사람 탈북시키는데 최소 1천만 원. 2명이면 2천만 원. 수영은 숨이 막혔다. 2천만 원. 100년을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영은 눈물을 흘렸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날 밤 수진이 또 가슴 통증으로 깨어났다. 언니, 숨이 안 쉬어져. 수진아. 수영은 급히 수진을 안았다. 수진은 수영의 품에서 갑박에 숨을 몰아쉬었다. 10분 정도 지나자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아파서. 바보야. 무슨 소리야. 언니, 나 없으면 언니가 더 편할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수영이 소리쳤다. 너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너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어. 수진이 울었다. 근데 언니, 나 치료받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걱정 마. 언니가 방법 찾을게.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일주일 동안 수영은 미쳤듯이 고민했다. 돈을 빌릴 곳도 없었다. 예술단 월급을 100년 모아도 부족했다.
국가에서 지원? 불가능했다. 북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그리고 7월, 수진의 상태가 더 악화됐다. 계단을 오르다가 쓰러졌다. 이번에는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실려가자 의사가 말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23개월 안에 수술 못 받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날 밤 수영은 결심했다. 탈북한다. 리설아 선배가 준 번호로 전화했다. 여보세요? 조선족 억양이 섞인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 리설아 선배 소개로 전화했어요. 아, 그쪽 사람이군. 볼 일 있어? 네. 탈북. 하고 싶어요. 혼자? 아니요. 동생이랑 둘이요. 돈은? 없어요. 남자가 비웃었다. 돈 없으면 어떻게 탈북해? 한 명에 1천만 원인데. 그럼 제가 먼저 가서 돈 벌어서 동생을 데려올 수는 없나요? 너 돈 어떻게 벌 건데? 일 하면 되잖아요. 남자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한 가지 방법 있긴 해. 뭔데요? 한국 남자랑 결혼해. 국제결혼. 수영의 숨이 멎었다. 그게 무슨 나한테 2천만 원 주면 결혼시켜줄게. 그 돈으로 내 동생 데려오는 거야. 한국 남자가 2천만 원을? 응. 50살 넘은 노총각들이 많아. 한국에서 결혼 못한 남자들. 걔네는 돈 있어. 수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결혼.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동생은 언제 데려올 수 있어요? 내가 한국 가서 결혼하면 그때 동생 데려오지. 한 6개월? 6개월. 그 안에 동생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다른 방법 있어? 없었다. 알겠어요.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일단 너부터 나와. 탈북 비용 300만 원은 내가 빚으로 쳐줄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수영은 한참을 울었다. 수진에게 어떻게 말하지? 언니가 한국 가서 낯선 남자랑 결혼한다고? 2주일 후 수영은 수진을 껴안고 말했다. 수진아, 언니가 너 살리러 간다. 어디? 중국. 거기서 돈 벌어서 너 데려올게. 수진이 울었다. 언니, 가지 마. 나는 괜찮아. 바보야.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근데 언니, 중국 가면 언제 다시 와? 1년. 아니, 6개월 안에 꼭 데려올게. 진짜? 진짜야. 약속해. 2019년 7월 수영은 평양을 떠났다.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을 건넜다. 밤 2시 깜깜한 강물을 헤엄쳐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 단둥에 도착한 수영은 브로커 사무실로 끌려갔다. 자, 이제부터 내 사진 찍어서 한국 남자들한테 보낼 거야. 이름은 뭐로 할까? 박수영? 괜찮네. 나이는? 28살이요. 오케이. 직업은? 무용수였다고 하면 괜찮겠네. 한국 남자들 그런 거 좋아해. 사진을 찍고 프로필을 만들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다. 수영아, 남자 나타났어. 50살 건설회사 사장. 돈 많아. 김포 살아. 어떤 사람이에요? 말 없고 외모는 그냥 그래. 키 작고. 근데 착해 보여. 덤비거나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 제가 그 사람 만나봐야 하나요? 화상통화로 만나. 일단 인사나 해. 첫 화상통화. 화면에 남자가 나타났다. 50살. 키 작고 얼굴 평범하고 표정 어색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저는 박수영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어색한 침묵. 브로커가 옆에서 통역했다.
민호 씨는 건설회사 운영하고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네. 수영 씨는 왜 한국 오고 싶어요? 브로커가 대신 대답했다. 동생이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상 통화를 했다. 민호는 말이 없었다. 그냥 화면 보고 앉아 있다가 가끔 오늘 날씨 어때요? 밥은 먹었어요? 물어보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12월 브로커가 말했다. 민호가 오케이 했어. 2천만 원 준다고. 정말요? 응. 2월에 한국 들어가. 결혼하면 바로 송금할게. 그럼 동생은? 3월에 데려올게. 약속. 수영은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2020년 2월 인천공항. 수영은 입국장을 나섰다. 민호가 서 있었다. 손에 박수영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반갑습니다. 네. 차를 타고 김포로 향했다. 민호는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다. 수영도 말이 없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는구나. 1시간 반 후 빌라 앞에 도착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3층으로 올라가자 할머니가 나왔다. 시어머니였다. 왔어? 표정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들어와. 집은 좁았다. 방 2개, 거실, 부엌. 저기가 내 방. 작은 방. 침대와 옷장. 수영은 짐을 풀었다. 캐리어 하나.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저녁 식사.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먹어. 수영은 한 입 떴다. 맛있었다. 하지만 낯설었다. 입에 안 맞아? 아니에요.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식사 후 민호가 말했다. 내일 구청 가서 혼인신고 할게요. 네. 그럼 브로커한테 돈 보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수영은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김포의 야경. 수진아, 언니 지금 한국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때는 몰랐다. 민호가 2천만 원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동생이 이미 중국에서 수술받고 있다는 걸. 민호가 매달 12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걸. 그 모든 걸 숨기고 있다는 걸. 2020년 3월 김포. 혼인신고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영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베란다를 정리했다. 일찍 일어났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다. 네, 어머님.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시어머니는 수영이 하는 걸 지켜봤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김치는 작은 접시에 담아. 네. 국은 너무 짜면 안 돼. 네. 밥은 너무 되면 안 되고. 네. 모든 게 낯설었다. 전기밥솥 사용법, 가스레인지 조절법, 냉장고 정리법. 북한에서는 다 달랐다. 아침 식사 시간.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도 말이 없었다. 수영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식사 후 민호가 출근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응, 조심해서 가.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와 단둘. 설거지해. 네. 끝나면 빨래. 네. 빨래 끝나면 걸레질. 네. 수영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다. 점심은 어제 남은 반찬으로 대충 먹었다. 오후 2시 잠깐 쉬려고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수진아, 넌 지금 어디 있어? 브로커한테 연락이 없었다. 민호가 돈을 보냈다는 말도 없었다. 불안했다. 핸드폰을 꺼내 중국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냈다. 제 동생은 언제 데려오시나요? 답장은 30분 후에 왔다. 조금 기다려. 돈 받으면 바로 움직일게. 돈을 아직 안 받았다고? 수영은 불안해졌다.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어. 씻고 와. 민호는 샤워를 하고 나와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수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응? 브로커한테 돈 보내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보냈어. 언제요? 혼인신고 끝나자마자. 지난주에. 그럼 제 동생은? 브로커가 곧 데려온다고 했어. 한두 달 걸린다고. 한두 달. 수진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브로커랑 통화해 보실 수 있어요? 왜? 제가 동생 상태가 걱정돼서요.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브로커에게 전화했다. 중국어로 대화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끄는 민호가 말했다. 브로커가 지금 준비 중이래. 다음 달에 움직인다고. 동생은 괜찮대요? 그건 안 물어봤어. 수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동생 상태를 확인도 안 했다고? 하지만 더 물어볼 수 없었다. 민호는 이미 2천만 원이나 썼다. 더 뭘 바라겠어. 밤 수영은 방에서 몰래 울었다. 수진아, 괜찮지? 아프지 마. 언니가 곧 데려올게. 2020년 4월, 여전히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수영은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혹시 연락 오면 바로 받으려고. 뭐 그렇게 핸드폰만 봐? 시어머니가 물었다. 아, 고향 친구, 북한에? 아니요, 중국에.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4월 중순, 드디어 브로커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진이 중국 도착했어. 지금 병원이야. 수영은 손이 떨렸다. 병원? 왜 병원? 급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영아. 제 동생? 왜 병원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북한에서 올 때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데려갔어. 지금 괜찮아요? 응급실 갔었는데 지금은 안정됐어. 응급실? 수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단둥인민병원. 걱정 마. 의사가 잘 봐주고 있어. 제가 돈 더 보내야 하나요? 아니, 괜찮아. 일단 응급 처치는 끝났어. 전화를 끄는 수영은 주저앉았다. 응급실. 수진이 응급실까지 갔다는 거야. 얼마나 아팠으면. 저녁 민호에게 말했다. 오빠, 제 동생이 중국 도착했대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응급실 갔었대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응급실? 무슨 일인데? 심장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지금은 괜찮아? 브로커가 괜찮다고는 했는데.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브로커한테 전화해 볼게. 병원비 더 필요하면 보내야지. 하지만 오빠가 벌써 너무 많이. 괜찮아. 동생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나왔다. 브로커가 병원비 얼마 더 필요하다고 하네. 얼마요? 500만 원. 수영은 숨이 막혔다. 벌써 2천만 원 썼는데 또 500만 원?
미안해요. 오빠, 쟤 때문에. 왜 미안해? 당연한 거지. 민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수영은 가슴이 무거웠다. 2020년 5월, 브로커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수영아, 수진이 수술해야 할 것 같아. 수술? 심장판막 수술? 의사가 당장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 수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얼마 드나요? 1,800만 원. 1,800만 원? 응. 개심술이라 비싸. 근데 안 하면 수진이 버티기 힘들어. 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800만 원. 지금까지 2,500만 원 썼는데 또 1,800만 원? 총 4,300만 원? 저녁 민호에게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 오빠, 제 동생 수술비로 1,800만 원 더 필요해요라고?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 밤새 고민했다. 아침에 일어나자 결심했다. 말해야 해. 수진이 죽을 수도 있어. 아침 식사 후 민호가 출근하려는데 수영이 불렀다. 오빠, 잠깐만요. 응? 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앉았다. 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동생이 수술해야 한대요. 심장 수술. 그래. 근데 돈이 1,800만 원.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한참 침묵. 수영은 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알겠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보낼게. 하지만 괜찮아. 동생 살려야지.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다. 수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제 동생이 수술해야 해서. 수술비 얼마? 1,800만 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이네. 그 말에 수영은 더 울었다. 나 때문에. 민호 오빠가 고생하고 있어. 2020년 6월, 민호는 1,800만 원을 브로커에게 보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를 보며 수영은 죄책감에 눌렸다. 2,000만 원, 500만 원, 1,800만 원, 4,300만 원. 보통 사람이 5년을 모아도 어려운 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주일 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이 수술 잘 끝났어. 지금 회복 중이야. 정말요? 괜찮아요? 응. 의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했어. 수영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2주 정도 입원하고 그 다음에 한국 갈 준비할게. 2주요? 그럼 곧 오는 거예요? 아니, 한국 가려면 서류 작업이 좀 걸려. 1~2달?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영은 민호에게 달려갔다. 오빠, 제 동생 수술 잘 됐대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네. 정말 감사해요. 오빠 아니었으면. 괜찮아. 이제 동생 곧 오겠네. 수영은 민호를 꽉 껴안았다. 민호는 어색하게 수영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수영은 몰랐다. 수진이 한국에 오는 게 2주가 아니라는 걸. 2개월도 아니라는 걸. 18개월이 걸린다는 걸. 그리고 그 18개월 동안 민호가 매달 120만 원씩 보낸다는 걸. 2020년 7월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영아, 수진이 퇴원했어. 정말요? 그럼 이제 한국 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돼. 좀 더 회복해야 해. 얼마나요? 1~2달. 네.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났다. 브로커는 계속 조금만 더라고 했다. 수영은 불안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11월 민호에게 물었다. 오빠, 제 동생 언제 오는 것 같아요? 브로커가 뭐래?
계속 조금만 더 기다리래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자. 서류 작업이 복잡한가 봐. 하지만 수영은 알 수 없었다. 민호가 이미 수진의 중국 생활비를 매달 보내고 있다는 걸. 민호가 수진을 위해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를 주고 약값을 대고 있다는 걸. 민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돈을 보냈다. 수영 몰래. 2020년 12월. 결혼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수진은 여전히 중국에 있었다. 수영은 점점 지쳐갔다. 매일 집안일만 하고 동생 소식만 기다리고 민호 눈치만 보고 이게 삶인가 싶었다. 어느 날 밤 수영은 민호의 서재에 들어갔다. 청소하려고. 책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다. 치워야지. 통장을 집어들었는데 펼쳐져 있었다. 거래 내역이 보였다. 수영의 눈이 멎었다. 2020년 7월 15일 해외 송금 120만 원. 2020년 8월 15일 해외 송금 120만 원. 2020년 9월 15일 해외 송금 120만 원. 매달 15일마다 120만 원씩. 수영은 다음 장을 넘겼다. 2020년 10월 15일 해외 송금 120만 원. 2020년 11월 15일 해외 송금 120만 원. 2020년 12월 15일 해외 송금 120만 원.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뭐지? 민호가 매달 120만 원을 어디로 보내고 있는 거야? 중국으로? 왜? 수영의 손이 떨렸다. 문득 깨달았다. 설마 제 동생? 아니야. 브로커가 2천만 원 받았잖아. 수술비도 받았잖아. 왜 매달 또 보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해? 민호였다. 수영은 화들짝 놀라 통장을 내려놨다. 아, 청소하다가. 민호가 다가와 통장을 집어들었다. 표정이 굳었다. 봤어? 오빠, 이게. 민호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매달 120만 원씩. 신경 쓰지 마.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수영은 그 자리에 서서 멍했다. 뭔가 잘못됐다. 민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수영의 마음은 어두웠다. 민호의 통장 거래 내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매달 120만 원. 왜? 누구한테? 수진이한테 보내는 거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아침 식탁에서 민호와 마주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수영은 숟가락을 들다 말다 했다. 오빠. 응? 제 동생? 언제쯤 오는 것 같아요? 민호가 잠시 멈췄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얼마나요? 모르겠어. 브로커가 정확한 날짜를 안 알려줘서. 제가 브로커한테 직접 연락해봐도 될까요? 왜? 너무 오래 기다려서요. 벌써 8개월이나.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브로커가 연락 오면 내가 바로 알려줄게. 근데 오빠. 응? 수영은 말을 삼켰다. 통장 거래 내역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호가 화낼까봐. 아니에요. 민호는 출근했다. 수영은 홀로 남아 설거지를 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며느리야, 설거지 끝나면 빨래 좀 널어라. 네, 어머니. 그리고 오늘 마트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네. 오후 시어머니와 마트에 갔다. 장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에요. 무슨 걱정 있어? 수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동생 생각하는 거지? 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 조금만 참아. 네. 그리고 너도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지. 언제까지 북한 생각만 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수영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적응을 못하고 있구나. 2021년 2월, 결혼 1년. 수영은 여전히 한국 생활이 낯설었다. 언어는 통했지만 억양이 달랐다. 평양 사투리가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북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긴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해. 문화도 달랐다. 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법, 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 내는 법,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법. 모든 게 새로웠다. 어느 날 수영은 혼자 마트에 갔다. 계산할 때 카드가 거절됐다. 죄송한데요. 이 카드 안 되네요. 아, 그럼 잠깐만요. 수영은 당황해서 지갑을 뒤졌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빨리 좀 하지. 카드도 제대로 안 챙겨와? 수영의 얼굴이 빨개졌다. 결국 현금으로 계산했다. 마트를 나오며 눈물이 났다. 나는 여기서도 이방인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중국 번호였다. 브로커였다. 여보세요? 수영아. 나야. 제 동생. 언제 한국 와요? 아직 좀 더 걸려. 왜요? 벌써 9개월이나 지났는데. 서류 작업이 복잡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제 동생은 지금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지. 혼자요? 응. 혼자서 뭐 먹고 살아요? 그건 내 남편이 알아서 해주고 있어. 수영의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내 남편이 매달 생활비 보내주고 있잖아. 제가 모르는데요? 브로커가 잠시 침묵했다. 아, 너 몰랐어? 민호가 매달 12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 집세, 생활비, 약값. 수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20만 원. 통장에서 본 그 금액. 왜 제게 말 안 했어요? 민호가 너한테 말하지 말래서. 왜요? 너 부담 가질까봐. 전화를 끊은 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호가 9개월 동안 매달 120만 원씩 보냈다. 120만 원 곱하기 9개월 1,080만 원. 수술비 1,800만 원까지 합하면 총 2,880만 원. 브로커 비용 2천만 원까지 더하면 4,880만 원. 거의 5천만 원. 오빠가 이렇게까지? 수영은 혼란스러웠다. 고마운 마음? 아니었다. 오히려 불안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나를 못 믿는 건가? 내가 돈 때문에 도망갈까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2021년 3월. 수영은 민호에게 물어야 했다. 저녁 민호가 퇴근하고 샤워를 마쳤을 때 오빠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응, 뭔데? 제 동생 생활비. 오빠가 보내고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말했어? 브로커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잖아요. 벌써 5천만 원 가까이 쓰셨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5천만 원이에요. 보통 사람이 10년 모아도 어려운 돈이에요. 나한테는 그 정도 돈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수영은 황당했다. 오빠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한테는 엄청난 빚이에요. 빚 아니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가족? 수영은 비웃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계약 결혼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계약 결혼? 네. 오빠는 2천만 원 주고 저를 샀어요. 그게 계약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지만 현실은 그래요. 수영은 등을 돌렸다. 그리고 제가 왜 오빠한테 5천만 원이나 빚을 져야 해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수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동정하는 거야? 불쌍한 북한 여자라서? 수영은 자존심이 상했다. 2021년 4월, 수영은 민호와 거리를 뒀다. 말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밥 먹어요. 응. 다녀오세요. 응. 대화가 끊겼다. 시어머니가 눈치챘다. 너희 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웠어? 아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 조금씩 맞춰가야지. 하지만 수영은 맞출 수 없었다. 민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진짜 가족? 아니면 동정? 5월 어느 날 수영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갔다. 민호가 전에 제안했던 곳이었다. 한국어도 배우고 다른 외국인들도 만날 수 있어. 센터에 도착하자 상담 선생님이 반겼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북한이요. 상담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탈북민이시구나. 여기 탈북민 분들 많이 오세요. 같이 프로그램 들으면 좋을 거예요. 수영은 등록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한국어 수업. 첫 수업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들을 만났다. 쉬는 시간에 베트남 여성이 말을 걸었다. 언니,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북한이요. 아, 탈북민이시구나.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투이예요. 저는 수영이에요. 수영 언니,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좀 넘었어요. 아,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3년 됐어요. 투이는 밝게 웃었다. 처음에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언니도 조금만 참으면 돼요. 네. 남편분은 어때요? 수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투이가 눈치챘다. 힘든 일 있어요? 좀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남편이랑 안 맞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투이의 말이 위로가 됐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가 먼저 퇴근해 있었다. 다녀왔어요? 네. 센터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수영은 창밖을 봤다. 김포의 야경. 1년 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수영의 마음은 달랐다. 1년 전에는 희망이 있었다. 동생을 데려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불안했다. 민호 오빠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나를 통제하려는 걸까? 도망가지 못하게. 수영은 통장을 몰래 관리당하는 게 싫었다. 매달 120만 원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게 싫었다. 자신이 투명 인간 같았다. 내 인생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2021년 6월 수영은 민호에게 요구했다. 오빠, 제 통장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왜? 제 돈이잖아요. 민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은 내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요? 복잡해서. 뭐가 복잡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영은 화가 났다. 오빠, 저 애 아니에요. 28살 성인이에요.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알아. 근데 뭐요?
나중에 줄게. 왜 나중에요? 지금 주세요. 수영아. 싫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제 통장을 오빠가 관리해요? 수영은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왜들 그래? 어머니, 저 제 통장 돌려받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민호를 봤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줄게. 며칠 후 민호는 통장을 건넸다. 수영은 통장을 받아들고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매달 15일마다 120만 원씩 해외 송금.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2개월.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합계 1,440만 원. 수영은 가슴이 답답했다. 이미 1,440만 원이나 더 보냈구나. 총 6,240만 원. 수영은 민호를 볼 수 없었다. 2021년 7월. 수영은 통장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거래 내역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오빠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진심일까?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수영은 다문화센터 친구 투이와 전화 통화를 했다. 언니, 요즘 어때요? 그냥 그래. 남편분이랑은 좀 나아졌어요? 수영은 한참 침묵했다. 투이야,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말해요. 남편이 내 통장을 관리하면 그게 정상이야? 투이가 놀란 듯 물었다. 통장을? 언니 통장을 남편이 관리해요? 응. 결혼하고 계속 남편이 관리했어. 최근에야 돌려받았는데. 그건 좀 이상한데요? 제 남편은 제 통장 안 건드려요. 수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치?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관리했대요? 모르겠어. 말 안 해줘. 투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언니가 돈 가지고 도망갈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하지만 수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그럴 리 없을까? 전화를 끊고 수영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민호의 행동들을 떠올렸다. 통장 관리, 매달 몰래 송금, 브로커와의 대화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음.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감시하는 거야. 수영은 점점 민호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 2021년 8월. 어느 날 오후 수영은 우연히 민호의 서재 서랍을 열었다. 청소하다가 먼지를 닦으려고. 서랍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다. 영수증, 계약서, 편지. 그중 눈에 띄는 봉투가 있었다. 단둥인민병원. 중국 병원 이름이었다. 수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심장판막, 치환술 1,800만 원. 입원비 600만 원. 수영의 손이 떨렸다. 다른 서류도 꺼냈다. 월세 계약서 단둥시 구아파트. 임차인 박수진. 월 임대료 50만 원. 수영은 숨이 막혔다. 민호가 수진을 위해 중국에 집을 얻어줬다는 거야? 다음 서류. 약국 영수증 심장약 3개월분 90만 원. 생활비 송금 내역 매월 15일 120만 원.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영수증과 송금 기록. 수영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수술비 1,800만 원. 입원비 600만 원. 월세 13개월 곱하기 50만 원 650만 원. 생활비 13개월 곱하기 70만 원 910만 원. 약값 13개월 곱하기 30만 원 390만 원. 그 외 잡비약 200만 원. 총액 4,550만 원. 브로커 비용 2천만 원까지 합하면 6,550만 원. 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6천만 원이 넘는 돈. 민호가 1년 동안 쓴 돈. 그것도 수영 몰래. 왜?
왜 이렇게까지?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편지였다. 수진이에게. 수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수진아, 나는 내 언니 남편 강민호야. 처음 편지 쓰네. 어색하다. 너 지금 중국에서 많이 힘들지? 언니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 나도 걱정이야. 의사 선생님이 내가 잘 회복하고 있다고 했어. 다행이다. 조금만 더 힘내. 한국 오면 우리 가족 될 거야. 나는 말없고 무뚝뚝하지만 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할게. 언니한테는 이 편지 얘기하지 마. 언니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건강하게 잘 지내. 형부 올림.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편지. 수진아, 두 번째 편지야. 요즘 날씨가 추워졌지?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약은 빠짐없이 먹고. 한국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너 떡볶이 좋아한다며? 언니가 말해줬어. 한국 떡볶이 진짜 맛있어. 조금만 기다려. 형부. 세 번째 편지. 수진아, 벌써 1년이 지났네. 너 많이 건강해졌지? 언니가 매일 내 얘기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대. 나도 빨리 보고 싶다. 한국 오면 우리 집에서 살 거야. 방도 준비해놨어. 언니 방 옆에. 조금만 더 힘내. 곧 만나. 형부. 수영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민호가 1년 동안 수진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 매달 돈을 보내면서, 걱정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모든 걸 수영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왜 말 안 했어? 수영은 서랍을 더 뒤졌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통일부 탈북민 입국 신청서. 신청인 박수진. 보증인 강민호. 신청 날짜 2021년 1월. 민호가 올해 초부터 수진의 한국 입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다음 서류. 변호사 상담 기록. 탈북민 가족 초청 절차. 예상 소요 기간 12개월에서 18개월. 비용 약 500만 원. 민호는 변호사까지 고용했다. 수진을 빨리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수영은 모든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며느리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 수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수진을 위해 1년 넘게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한국 입국을 준비하고 그 모든 걸 수영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수영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통장 관리,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게 아니었다. 수진의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외출 제한? 통제하려는 게 아니었다. 탈북민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였다. 매달 송금? 자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다. 수진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수영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 미안해.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다녀왔습니다. 수영은 민호를 봤다. 민호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씻고 올게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호. 저녁 식사를 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 내내 수영은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 후 수영은 용기를 냈다. 오빠, 응?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수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빠, 제 동생한테 편지 보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서재에서 봤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요?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빠, 그럼 1년 넘게 매달 돈 보낸 것도. 응. 월세도 내주고 생활비도 보내고 약값도 보내고. 응.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줬어요? 민호는 수영을 똑바로 봤다. 수진이는 내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매일 수진이 걱정하는 거 봤어. 밤에 몰래 우는 것도 알아. 수영은 숨이 막혔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진이가 빨리 와야 당신이 편할 것 같아서. 수영은 민호의 품에 안겼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민호가 어색하게 수영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저는 오빠가 저를 통제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통장을 관리하는 것도 외출을 제한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설명을 안 해줘서 그래. 수영은 한참을 민호의 품에서 울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봤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수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오해가 풀렸다. 민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수영은 아직 몰랐다. 민호가 지금도 매달 돈을 보내고 있다는 것. 2021년 8월에도 9월에도 10월에도 총 얼마를 쓸 것인지. 그리고 수진이 2022년 3월에야 한국에 온다는 것. 아직 7개월이 더 남았다는 것. 그 7개월 동안 민호가 840만 원을 더 쓸 것이라는 것. 총 7,390만 원.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돈. 수영은 아직 그 진실을 몰랐다. 2021년 9월. 수영과 민호의 관계는 조금 나아졌다. 오해가 풀린 후 수영은 민호에게 더 마음을 열었다. 오빠,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어요? 아무거나 좋아. 그럼 제가 북한 음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응, 좋아. 저녁에 수영은 감자전을 만들었다. 오빠, 이거 북한에서 자주 먹던 건데 맛있어요. 민호가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시어머니도 옆에서 맛을 봤다. 오, 이거 괜찮은데? 며느리가 요리 실력이 늘었네. 수영은 웃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수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었다. 오빠, 제 동생은 언제 올 수 있을까요? 브로커가 내년 초쯤이라고 했어. 내년 초? 그럼 또 4, 5개월 더 기다려야 해요? 응. 서류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대. 수영은 한숨을 쉬었다. 2021년 11월. 어느 날 오후 수영은 민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민호가 준 통장이었지만 여전히 민호가 관리하고 있었다. 수영은 최근 내역을 봤다. 2021년 9월 15일 해외 송금 120만 원. 2021년 10월 15일 해외 송금 120만 원. 2021년 11월 15일 해외 송금 120만 원. 수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도 보내고 있어? 8월에 오해가 풀렸을 때 민호는 말했다. 수진이가 곧 올 거야. 하지만 3개월이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송금하고 있었다. 수영은 계산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7개월. 120만 원 곱하기 17개월 2,040만 원. 거기다 수술비, 입원비, 한국 입국 준비 비용까지 7천만 원은 넘었을 거야. 수영은 불안해졌다. 이게 끝이 아니야. 수진이가 올 때까지 계속 보낼 거야.
오빠는 대체 얼마를 쓰려고? 저녁 수영은 민호에게 물었다. 오빠, 제 동생 정확히 언제 와요? 내년 3월쯤. 3월이요? 아직 4개월이나 남았어요? 응. 통일부 서류 작업이 늦어진대. 수영은 머리가 복잡했다. 4개월 더. 그럼 120만 원 곱하기 4개월 480만 원 더. 총 7,500만 원 가까이. 오빠, 그럼 그때까지 계속 돈 보내실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진이 혼자 있는데 생활비 보내야지. 하지만 너무 많이. 괜찮아. 민호는 태어냈지만 수영은 괜찮지 않았다. 2021년 12월 수영은 다문화센터에서 탈북민 선배를 만났다. 40대 여성, 5년 전에 한국에 왔다고 했다. 선배님, 여쭤볼 게 있어요. 응, 말해봐. 탈북할 때 중국에서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 6개월? 6개월이요? 응. 브로커가 한국 입국 서류 준비하는데 그 정도 걸렸어. 수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저희 동생은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 선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1년 반? 그건 너무 길어.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오는데. 왜 그럴까요? 혹시 건강 문제 있어? 심장 수술 받았어요. 아, 그래서구나. 건강 상태 때문에 늦어지는 거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럼 언제쯤? 글쎄, 그건 의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거야. 수영은 한숨을 쉬었다.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다. 수영은 민호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당신도. 올해는 수진이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3월이면 온대. 하지만 2월이 되어도 브로커에게서 정확한 날짜 연락이 없었다. 수영은 조바심이 났다. 오빠, 브로커한테 다시 확인해 주세요. 민호는 전화를 걸었다. 중국어로 대화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은 민호가 말했다. 3월 초에 출발한대. 베이징 거쳐서 인천으로. 정말이요? 응. 수영은 눈물이 났다. 드디어 수진이를 만나. 2022년 2월 말. 출발일이 정해졌다. 3월 5일. 수영은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다. 5일, 4일, 3일. 그리고 3월 5일 아침. 민호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다. 며느리야, 긴장하지 마. 동생 곧 볼 수 있어. 네, 어머니.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드디어 전광판에 도착 표시가 떴다. 자동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영은 목을 빼고 동생을 찾았다. 그리고 언니, 수진이 나타났다. 수영은 달려가 동생을 껴안았다. 수진아, 언니,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민호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시어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 수진이 말했다. 언니, 나 형부님 덕분에 살았어. 응, 알아. 형부님이 매달 돈 보내주셨어. 집세, 생활비, 약값.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편지도 보내주셨어. 매달. 편지? 응. 형부님이 나한테 매달 편지 보내주셨어. 건강하게 지내라. 조금만 기다려라. 수영은 눈물이 났다. 오빠가. 그랬구나. 형부님 정말 좋은 분이야. 언니, 진짜 좋은 남편 만났어. 수영은 민호를 봤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녁 식사를 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수진아, 많이 먹어.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식사 후 수진은 수영의 방으로 왔다. 언니, 나 형부님한테 뭐라고 감사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응? 형부님이 없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중국 병원에서 수술 못 받았으면. 수영은 수진을 꽉 껴안았다. 다행이야. 내가 살아서. 그날 밤 수영은 민호를 찾아갔다. 오빠. 응?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호가 웃었다. 괜찮아. 수진이가 건강하게 온 게 다행이지. 오빠, 제가 그동안 오해 많이 했어요. 알아.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다 풀렸잖아. 수영은 민호의 품에 안겼다. 오빠, 사랑해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다. 나도. 하지만 수영은 아직 몰랐다. 민호가 총 얼마를 썼는지, 정확한 금액을, 그리고 그 금액이 당초 약속한 2천만 원의 사배가 넘는다는 것을. 다음 날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2022년 3월 6일 다음 날 아침, 수영은 일찍 일어나 수진의 방문을 열었다. 수진이 아직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2년 만에 보는 동생의 잠든 모습. 수영은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며느리야,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니. 수진이 아침 챙겨줘야 해서요. 그래. 동생 많이 보고 싶었지? 네. 시어머니가 수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아들이 고생 많이 했어. 동생 데려오느라. 네. 며느리야,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야 해. 그럴게요, 어머니. 아침 식사 시간, 수진이 일어났다. 언니 잘 잤어. 응.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호도 출근 전이라 함께 앉았다. 수진아, 오늘 하나원 오리엔테이션 가야 해. 민호가 말했다. 하나원이요? 응. 탈북민 교육받는 곳이야. 거기서 3개월 정도 한국 생활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 갈 수 있어. 네, 형부. 식사 후 민호가 출근했다. 수영과 수진은 단둘이 남았다. 언니, 형부 정말 좋은 분 같아. 응. 언니, 나 어제 못 말한 게 있어. 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부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말해도 돼? 응, 말해봐. 중국에서 수술비만 1,800만 원이었어. 그리고 입원비 600만 원. 수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살 때 매달 120만 원씩 받았어. 18개월 동안? 응. 120만 원 곱하기 18개월 2,160만 원. 그리고 집세도 형부님이 내주셨어. 월 50만 원. 50만 원 곱하기 18개월 900만 원. 약값도 매달 30만 원 정도. 30만 원 곱하기 18개월 540만 원. 수영은 계산했다. 브로커 비용 2천만 원. 수술비 1,800만 원. 입원비 600만 원. 생활비 2,160만 원. 집세 900만 원. 약값 540만 원. 그 외 약 400만 원 한국 입국 비용, 변호사 비용 등 총 8,400만 원. 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언니. 응? 형부가 내가 외로울까봐 매달 편지 보내주셨어. 18개월 동안. 수진이 배낭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다. 두툼한 편지 묶음. 18통의 편지. 이거 다 형부가 보낸 거야. 수영은 손이 떨렸다. 편지를 한 장씩 펼쳤다. 수진아, 건강하게 지내. 형부. 수진아, 약 꼭 챙겨 먹어. 마이너스 형부.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나. 짧은 문장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영은 눈물이 났다. 언니, 형부님 정말 좋은 분이야. 나한테 가족처럼 대해주셨어. 응. 언니, 형부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줘.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수영은 민호의 서재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과 서류들을 다시 꺼냈다. 하나하나 확인했다. 마지막 영수증. 2022년 2월 15일 해외 송금 120만 원. 민호는 수진이 한국 오기 직전까지 돈을 보냈다. 한 달도 빠짐없이 18개월 동안 수영은 모든 영수증을 정리했다. 총액을 계산했다. 8,400만 원. 당초 브로커와 약속한 2천만 원의 4.2배. 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다녀왔습니다. 수영은 민호를 봤다. 민호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수진이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 피곤하겠네. 민호는 샤워를 하러 갔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 민호, 수영, 수진. 4명이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수영은 민호를 계속 쳐다봤다.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언니, 내가 할게. 그래. 수영은 민호를 불렀다. 오빠, 잠깐 얘기 좀 해요. 응.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다. 김포의 야경이 보였다. 수영은 심호흡을 했다. 오빠. 응? 오빠가 수진이한테 총 얼마를 쓰셨어요? 민호가 잠시 침묵했다. 왜? 알고 싶어서요.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8천만 원 좀 넘어.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8,400만 원 정도 되죠? 어떻게 알았어? 서재에서 봤어요. 영수증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수영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오빠, 8천만 원이에요. 보통 사람이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에요. 나한테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수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오빠가 아무리 돈 많아도 8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민호는 수영을 똑바로 봤다. 수진이는 내 가족이야. 가족한테 돈 쓰는 거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리고 수진이가 죽을 뻔했잖아. 수술 안 받았으면 죽었을 거야. 수영은 울었다. 오빠, 왜 그렇게까지 해줬어요? 민호가 수영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이 매일 수진이 걱정하는 거 봤어. 밤에 몰래 우는 것도 알아.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진이가 건강하게 와야 당신이 웃을 것 같아서. 수영은 민호의 품에 안겼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어색하게 수영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저는 오빠를 오해했어요. 오빠가 저를 통제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 통장 관리하는 것도, 외출 제한하는 것도 다 저를 못 믿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만했어. 하지만 오빠는 수진이를 위해서였던 거죠? 응. 수영은 한참을 민호의 품에서 울었다. 시어머니가 베란다 문을 조금 열고 그 모습을 봤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다. 수진도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다.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수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호가 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천만 원 계약. 하지만 실제로는 8,400만 원. 4배가 넘는 돈. 그것도 2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편지까지 보내가며. 오빠는 진짜 천사야. 수영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에 오빠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해야지. 그리고 평생 오빠 곁에 있어야지. 2022년 3월 7일 아침. 수영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민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오늘 아침 푸짐하네. 오빠 좋아하는 거로 준비했어요. 식사 후 민호가 출근하려는데 수영이 불렀다. 오빠 잠깐만요. 응? 수영은 민호 앞에 섰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90도로. 오빠,
정말 감사합니다. 제 동생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당황했다. 일어나, 왜 이래? 아니에요.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수영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오빠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수진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요. 수영은 민호를 꽉 껴안았다. 평생 오빠 곁에 있을게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와 수진이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수진도 울었다. 2022년 3월 2주 후 수진은 하나원 교육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하나원에 가서 한국생활 적응 교육을 받았다. 수영은 집에서 민호를 기다렸다.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수영은 민호를 진심으로 대했다. 오빠, 저녁 뭐 드시고 싶어요? 아무거나. 오빠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게요. 저녁마다 수영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민호는 맛있게 먹었다. 맛있어. 다행이다. 오빠가 맛있게 먹으니까 보람 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흐뭇하게 봤다.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네. 예전에는 표정이 어두웠는데. 어머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아니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언니, 나 오늘 하나원에서 고등학교 편입시험 봤어. 그래. 어땠어? 잘 본 것 같아. 선생님이 4월부터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 수영이 웃었다. 잘 됐다. 우리 수진이. 민호도 옆에서 웃었다. 수진아,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네, 형부님. 저녁 식사 후 수진이 민호에게 다가갔다. 형부. 응? 제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수진이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부, 정말 감사합니다. 형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민호가 당황해서 수진을 일으켰다. 일어나, 뭐 하는 거야? 형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열심히 살아서 형부한테 보답할게요. 민호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답은 무슨, 가족인데. 형부, 건강하게 잘 크면 돼. 수진이 울었다. 수영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수진을 안아줬다. 수진아, 이제 우리가 다 가족이야. 울지 마.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시어머니가 제안했다. 네, 어머니.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타이머를 맞췄다.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민호, 수영, 수진, 시어머니. 모두 웃고 있었다. 와, 잘 나왔다. 이거 인화해서 액자에 걸어야겠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다. 2022년 4월 수진이 고등학교에 편입했다. 김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첫 등교날 수영이 도시락을 싸줬다. 수진아, 친구들 많이 사귀고 와. 응, 언니. 수진이 학교에 갔다. 수영은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민호의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대출 상환 내역서. 수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서류를 펼쳤다.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 대출 날짜 2020년 8월. 상환 기간 5년. 수영은 숨이 막혔다. 민호가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왜? 수영은 더 찾아봤다. 다른 서류. 정기예금 해지 내역 3천만 원. 해지 날짜 2020년 7월. 민호가 예금까지 해지했다. 수영은 이해했다. 오빠가 수진이 수술비 마련하려고 대출까지 받았구나. 민호는 자산이 30억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부동산과 회사 자산. 당장 현금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대출을 받고 예금을 해지하고. 수영은 눈물이 났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수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제가 서재에서 대출 서류 봤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아, 오빠, 대출까지 받으셨어요? 응. 왜요? 오빠가 돈 많다고 하셨잖아요. 민호가 난처하게 웃었다. 돈은 많은데 당장 현금이 없었어. 부동산이랑 회사 자산은 팔 수 없고 그래서 대출을? 응. 5천만 원 빌렸어. 수진이 수술비랑 생활비 보내려고. 수영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지금도 갖고 계세요? 응. 매달 100만 원씩. 5년 동안요? 응.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빠, 쟤 때문에 빚까지? 빚 아니야. 그냥 대출이야. 똑같은 거잖아요. 수영이 울었다. 오빠, 저 때문에 오빠가 고생하고 있어요. 민호가 수영을 안았다. 고생 아니야. 당신과 수진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하지만,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좋아.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50살 노총각이었어.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이 왔어. 그리고 수진이도 왔어. 이제 나한테 가족이 생겼어. 민호가 수영을 꽉 껴안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가족이야.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수영은 민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수영은 결심했다. 나도 돈을 벌어야 해. 오빠 혼자 고생하게 할 수 없어. 다문화센터에 전화했다. 선생님, 저 일자리 구하고 싶은데요. 아, 수영 씨? 마침 잘 됐어요. 여기 시간 강사 자리 하나 나왔어요. 정말요? 네. 북한 문화 소개하는 강좌인데 수영 씨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번 해봐요. 수영은 시간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2시간씩 북한 문화, 북한 음식, 북한 생활을 소개하는 강좌. 첫 강의 날 수강생이 10명 왔다.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수영은 떨렸지만 열심히 강의했다. 북한 음식 만드는 법, 북한 사투리, 북한 생활 이야기. 수강생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선생님, 북한은 정말 다르네요. 네. 남한이랑 많이 달라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잘 가르치시네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수영은 뿌듯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다. 6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수영에게는 큰 의미였다. 내가 번 돈. 저녁에 민호에게 말했다. 오빠, 저 오늘 월급 받았어요. 그래, 축하해. 60만 원이에요. 대단한데? 수영이 웃었다. 이제 저도 오빠 도와줄 수 있어요. 대출 갚는 거.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 돈은 네가 써. 싫어요. 저도 가족인데 같이 갚아야죠. 수영은 60만 원을 민호에게 건넸다. 오빠, 이거 대출 갚는데 보태요. 민호는 받지 않았다. 정말 괜찮아. 오빠. 수영이 우겼다. 가족이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민호가 웃었다. 알았어. 고마워. 민호는 돈을 받았다. 수영은 뿌듯했다. 나도 이제 오빠한테 보답할 수 있어. 그날 밤 수영은 일기를 썼다. 2022년 4월 30일. 오늘 첫 월급 받았다. 60만 원. 적지만 뿌듯하다. 민호 오빠한테 드렸다. 오빠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가 우겨서 받았다. 이제 나도 가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빠가 2년 동안 나와 수진이를 위해 해준 것.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답하며 살겠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가슴 따뜻하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마음을 공유해주세요. 추운 겨울날 서로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감동적인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